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심루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렇게 자본시장의 공정성이라는 엄청나게 큰 주제를 던져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시간상의 문제로 잠깐 넘어갔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전환 가격 조절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뉴프라이드의 사례 살펴봤었는데요. 이외에도 최근에 발행한 이 CB 사례 몇 가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주변에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이제 그 10%의 꿈을 이제 그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슨 10배냐, 10%도 참 버겁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10배의 꿈을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거겠죠. 사실 그런 10배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가능해지려면 그만큼 더 우리 시장의 공정함, 이 공정함을 뒷받침하는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지금보다 많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뭐 나름 네. 이 코너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행한 이 CB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회사에 보면은 뭐 이원 다이애그노믹스 EDGC라는 회사가 있는데 200억, 300만 주 정도의 CB를 이제 찍어냈죠. 근데 이게 기존 주식수의 약 10% 가까운 규모인데 수년째 이제 적자가 나는에도 불구하고 표면금리는 제로, 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채권자들이. 그리고 누가 이거를 가져가냐 하면은 역시 이제 소수의 그 3호 CB니까 여러 그 증권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네. 이 CB를 서로 사가려고 이게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딱 이것만 봐도 그 EDGC라는 회사가 요즘 대유행하는 바이오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거든요. 바이오 기업들이 CB 발행하면 아무리 그 표면금리를 공짜 사실상 뭐 받지 않더라도 일단 CB부터 사겠다 이런 경쟁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를 보면 여기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리픽싱 조항이 액면가까지 엄청나게 낮아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전환가가 1,654원인데 이게 나중에 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CB들을 몽땅 찍어내다 보니까 이 10년 전 코너스톤의 발행 주식수는 950만 주인데 현재 8,891만 주로 엄청나게 늘었고요. 이번에 이제 찍어낸 것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뭐 9천만 주가 넘어서는 상황이겠죠. 네. 그 어젠가 봤던 뉴프라이드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막대하게 전환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발행 주식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DGC 그리고 코너스톤 네트워크스 통해서 최근에 발행됐던 CB 사례들을 짚어주셨는데 이런 CB 발행이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활용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3호 발행이라 가능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3호 하면은 뭐 50인 이하의 그 특정한 그 소수 투자자들한테만 이 CB를 발행한다는 건데요. 그 EDGC가 그 공시를 보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매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표를 한번 좀 CG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전체 한 200억 정도의 CB를 발행했는데 이 중 60억 원을 특정한 제3자가 나중에 1년이 지난 후에 나 이거 되사갈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채권을 CB를 들고 있는 투자자는 이 제3자에게 60억 원 정도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도 청구권이라는 건데 보통의 경우 아직 이 제3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1년 후 이 제3자는 회사의 대주주 및 회사와 아주 친한 특수관계인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300만 주라고 하면은 기존의 발행 주식의 10%가 채 안 되는 규모인데 200억 원 중에 60억 원을 가져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이거를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경영권 지분이 더 늘어나는 지분율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공시에도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지분율을 최대 2.97%까지, 다시 말해서 3%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환 시의 이익은 행사 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지분을 더 강화하는, 늘리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이 경영권 승계, 기업 상속에까지 사모 시비가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모 시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50인 이하의 소수만을 대상으로 이 시비가 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돼서 이 전환된 주식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거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코스닥 시장에 그대로 풀려요, 이 주식이. 그러니까 발행은 3호로 되면서 나중에 주식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다수의 그 익명의 대중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모 시장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불공정함을 사실상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이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기업들의 덩치가 엄청 커졌어요. 옛날에는 뭐 시가총액이 뭐 한 수백억, 수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웬만한 그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수조 원으로 이렇게 불어났거든요. 요즘 뭐 이틀 하한가 갔다가 어제 가까스로 진짜 반등에 성공한 HLB만 해도 지금까지 CB를 전환사채죠. 다시 말씀드리면 31번이나 CB를 발행했습니다. 무려 31번이나.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한 10년 전이나 수년 전에 보면은 뭐 한 몇십억 정도의 CB였어요, 이 규모가. 근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수백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런 그 큰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찍어내는 이 CB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임상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실패나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임상이 차질 빚으면 주가가 급락할 거고, 이러면 이때 발행된 그 어마어마한 이 CB들이 시장에 또 투자자들한테 큰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소액주주들한테 또 어떤 피해가 갈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수의 익명의 대중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CB가 이제 1년 후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서 어떤 운명을 따라갈지 그 절차를 보면 대략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은 1년이 지나서 주식으로 이제 전환되죠. 리픽싱 때문에 이제 발행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 이제 이 CB 투자자들은 막대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주식을 따는 소액주주들은 상당히 이제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도 청구권을 그 제3자가 이제 여기는 이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될 텐데 행사해가지고 경영권 지분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역시 이 과정에서도 소액주주들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소수의 게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발행 후에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에 이 사채 상환 부담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CB를 발행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거고, 이러면 그 주가가 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이 CB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소액 주주들이 또 이 피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양한 시나리오를 따져봐도 우리 소액 주주들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에 매우 노출돼 있어서, 이런 불공정한 게임은 하루빨리 조금씩 좀 이제 시정돼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문제점들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대안을 찾아봐야겠죠. 네, 이 텐텐텐은 항상 대안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대안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호 시비라고 하면 전환된 주식도 3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탈출구를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게임을 막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환 가격 조정, 리픽싱 조항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꼭 둬야 된다면 아주 그 일관성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픽싱 때문에 주가를 눌러야 하는 동기가 유발되고요. 또 주식이 리픽싱 때문에 엄청나게 불어난 이후에는 주가를 또 올려야 하는 또 요인을 구조적으로 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최초 전환 가격 산정 시에는 지금은 이제 시장 가격대로만 이게 이제 계산돼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가격을 최초의 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시가, 그다음에 수익성,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아주 공정하게 계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장사 입장에서라면 바이오기업도 마찬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본시장은 사실은 돈을 조달하는 중요한 핵심 창구 채널일 수밖에 없는 건데 유상증자를 다수 대중으로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게 하나의 정책 플레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도 청구권 행사, 풋백 옵션 이런 공시는 상당히 투명하게 더 정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 유일한 부장과 함께 텐텐텐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